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내용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모의 상사중재 대회 관련해서 조 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설문을 했었는데, 뭐 설문 결과의 대다수는 이제 어, 학년과 성별을 좀 배려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고학번, 저학번 이렇게 또 남녀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조구성을 이제 저한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다수 의견이었고, 뭐 미리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조 편성을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의견도 받았는데, 그건 조금 상황이 고려한 게, 우리가 총 17명이거든요. 17명인데 그러면 이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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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구성에 이제 한 조가 5명이 되는데, 이 수업은 17명의 학생이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 한국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유학생들은 제가 한 조로 편성을 하게 되면 5명이 들어가는 조에 편성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좀 그 부분은 좀 배려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인 학생만으로 5인조를 구성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5명이 한 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견 대충 알았고, 대다수의 의견이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한번 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 좀 만들어 볼게요. 예, 그리고 한 조를 하겠다고, 친구들끼리 한 조를 하겠다고 한 친구들은 앞서 말한 이유로 인해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예, 뭐 셋 이렇게 나뉘던지, 뭐 한 명만 왕따 시키기 좀 그렇잖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뭐 그죠? 예. 그래서 뭐 그 친구들이 셋 이렇게 나뉜다고 하면, 그거를 그 정도는 고려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다른 학번이나 다른 학부, 혹은 이제 뭐 고학번, 저학번 이런 고려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뭐 조를 구성하는. 예. 그래서 뭐 물론 조구성이 중요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뭐 논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역할 분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실제로 우리가 상사중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잘하고 못하고 보다 내가 참여했냐 안 했냐가 저는 더 중요하게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수업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다 적극적으로,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저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다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참여 여부를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뭐 성과, 내가 뭐 모의 대회니까 뭐 우승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뭐 무역위원회나 이런 데서 주관하는 모의상사 대회는 뭐 상장도 있고 뭐 상금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대회에 참여하겠다 하면 제가 지도교수하고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수업 내에서 하나의 수업의 목적,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내가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을 한 조로 구성을 할 거고,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배려로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가는 조만 이제 5명으로 구성을 할 생각이라서, 개인적으로
어떤 친구하고 조를 짜고 싶은 친구들은 그거를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학생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 성별이나 학번이나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고학번만 한꺼번에 모여 있거나 너무 저학번만 한꺼번에 모여 있거나 뭐 한조는 전부 다 남학생이거나 한조는 전부 다 여학생이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섞어서 뭐 한번 어차피 뭐 그죠? 4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그죠? 예, 그렇잖아요. 5명이 좋아하면 어디 가서 밥 먹을 데도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조를 구성을 할 겁니다. 조 구성하면 지금 10주차 강의하고 있잖아요. 강의 내용이 한 2, 3주 정도 더 하면 끝나요. 그리고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상사중재 사례에서 모의 대회를 안 할 때는 상사중재 사례를 공부했어요. 케이스 스터디 했어요. 한 2주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 스터디를 안 하고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중재 대회를 하는데 그래서 5월 조구성을 하고 5월 말 정도에 5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5월 말 정도에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서 조끼리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때 5월 말에 만약에 미팅을 할 때 모의 대회용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의제라고 해야 되나? 논제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공개해 줄 거예요. 그거 공개하고 한 주나 2주 뒤에 실제 상사중재. 그래서 만약에 4개 팀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한 번씩 다 매칭을 해보는 걸로 그죠? 한 번씩 다 매칭을 하게 되면 총 6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이 비신청이 돼서 그러니까 그 4개 팀이 그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그 챔피언스 리그 같은 데 보면 조별 예선 할 때 이게 4개 팀이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붙잖아. 뭐야 챔피언스 리그는 홈앤 어웨이로 붙지만 어쨌든 그럼 총 6번을 해야 되는데 6번이면 글쎄요. 우리가 수업이 원래 오프라인 수업 시간이 하목으로 잡혀가지고 1시간 반씩이란 말이에요. 1시간 반씩. 그래서 뭐 총 6번의 라운드를 한다라고 치면 1시간 한 라운드를 하는데 한 라운드 진행하는데 한 30분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수업 1시간으로 쳤을 때 한 3일 정도? 하루에 이제 2번씩, 2팀씩. 그게 맞죠. 왜냐면 팀이 4개니까. 팀이 4개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날은 이렇게 붙고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붙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미팅을 할 때 한번 모이고 그리고 개별 라운드 총 6번의 라운드 총 6번의 라운드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3번을 해보겠죠. 3번. A팀이랑 붙고 B팀이랑 붙고 C팀이랑 붙고 신청인 피신청인이 될지는 사실은 좀 제대로 하려면 한 번은 신청인 해보고 한 번은 또 피신청인 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내용 또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신청인이 될지 피신청인이 될지는 뭐 제비뽑기 뭐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제 또한 너무 한 가지를 가지고 뭐 6라운드 그러니까 한 팀으로 치면 이제 3번의 라운드인데 3번의 라운드를 한 가지 주제로만 진행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3가지 한 3가지 정도의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 구상이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다른 과목 기말고사를 치기 때문에 6월 초 6월 첫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5월 말에 사전 미팅을 하고 6월 첫째 주 둘째 주쯤에 진행을 하고 실제 기말고사 주간 그때는 뭐 휴강하는 걸로 기말고사 없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뭐 일단 구상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조가 짜여졌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은 뭐 LMS에 공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5명이 같은 조를 하기로 했다는 신청한 친구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조 인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별도로 그 문자나 쪽지를 남기진 않았는데 자기들이 좀 조정을 할 생각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대표자 한 명이 보내든지 뭐 저한테 연락을 좀 주기 바랍니다. 메일로 학교 메일로.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은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인의 어떤 중재인의 선정이 제일 중요했고, 중재인 선정이 하고 나서 중재인의 깊이 이야기도 했고, 중재인의 권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중재인이 될 수 있는지도 판단하고, 그리고 뭐 내가 이 것에 대해서 이 중재판정부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중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본인이 판단하고, 그리고 본안에 대한 어떤 판정도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권한 보통 우리가 법률에서 권한이나 어떤 권리를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거기에 대한 책무, 의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중재인은 어떤 의무가 있는데? 중재인은 스스로가 내가 중재인으로서 이 본안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안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어떤 의무를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정 의무죠. 공정 의무. 페어리, 페어하게, 페어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죠. 그렇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공평하고 정의롭게도 중요한데 독립적이어야 된다. 중립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런 왜냐면 이 사람들이 법관처럼 하나의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재인으로서의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의 의무. 전문가로서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신경 써야 된다. 뭐 그거죠. 그런 것들은 뭐 너무나 당연한 덕목이라서. 자, 그 다음에 성실 의무.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지켜서 신의 성실 하에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좋은 얘기죠.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비밀 준수 의무. 비밀 유지 서약서 같은 거 씁니다. 그래서 중재 절차를 통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의무를 위반을 하게 되면 분쟁 당사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중재인 기피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이게 또 어떤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사안이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법원에서 중재 판정의 어떤 집행 거부라든지 뭐 그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책, 책임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중재인인데
어느 한쪽에 이렇게 양쪽에 당사자들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로부터 뭐 접대를 받았다든지 뇌물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뇌물죄, 예, 공무원이 뇌물 먹은 거랑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배임죄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일을 보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서 뭐 그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재산에 이득을 취하거나 뭐 그런 걸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배임, 횡령, 돈을 중간에 이렇게 슬쩍 하거나 뭐 내 재산으로 이렇게 하거나 뭐 그런 건데, 뭐 사실 중개인이 그럴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 중개인이, 그러니까 중개인이란 게 기본적으로 그냥 민간 전문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 순간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죄라든지 배임죄라든지 그런 것들의 어떤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민사상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책임인 거고, 뇌물죄 이런 건 형사 책임인 거고,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이 중개인 선정을 했고 중개인으로서의 직분을 다 해야 되는데 뭐 그걸 제대로 안 했거나 뭐 어떤 의무 불이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대한상사중재원 측이 됐든 아니면 그 중재 당사자들 측이 됐든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입법례가 이제 영국 중재법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실을 했다 할 때에서 굿 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드 페이스야, 배드 페이스.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이 뭐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죠. 이게 영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말이 좀 꼬여 있는데 이거예요. 중재인은 배드 페이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증명되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부정이잖아. 배드 페이스로 한 게 증명되면 책임진다 그 얘기입니다. 증명되지 않으니까 책임 안 지지. 이게 이제 CISG나 이런 영어로 된 그 어떤 국제법이나 국제규칙 같은 것들이 이 영어에서 사용되는 그 강조의 의미의 어떤 부정문인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한국어로 비문이 돼요. 한국어로 이런 표현 안 쓰지. 한국어에서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이거를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잖아. 소설이나 문학 작품이 아니고 법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직역과 의역에서 가져다 오는 의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문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뭐 그리고 중재법, 한국 중재법에는 별다른 규정은 없는데 뭐 어쨌든 뭐 꼭 민사상 책임이 아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재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전문가로서 가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영미법, 아까 우리가 영국 중재법을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대륙법, 프랑스나 독일법에서는 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가실이라는 게 사소한 실수 이거는 좀 봐주는데 중과실이다. 보통 그 법에서 중과실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고의로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중과실이라고 하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살인죄라도 이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상하게 한 거랑 의도를 가지고 혹은 반복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거는 다르게 봐요. 다르게 본다고. 의도를 본다고요. 그 사람의 그렇다고 뭐
뭐 실수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처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의도를 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뭐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 고의로 했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경우에는 중재인이 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책되지 않는다 이 말도 사실 책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역 국제법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문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정이 있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중재인이 고의로 의무 위반을 했을 때 면책되지 않는 자. 뭐 당연하죠. 고의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면책이 되지 않으니까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 누군가가 만약에 경제적 손실이나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중재인의 어떤 권한, 역할, 의무, 책임, 면책 뭐 이런 내용들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볼 내용은 중재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재 절차. 중재의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중재 절차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재 절차의 기본 원칙. 중재 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중재 합의와 그것에 따른 어떤 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재 절차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당사자 자체의 원칙은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중재법과 중재 규칙이 있고 그리고 중재 기관을 통해서 이제 상사 중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나라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중재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중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의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재 절차는 기간 중재이든 비기간 중재이든 그 어떤 형식을 불문을 하고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의 개시 이제 그 개시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중재 신청이 들어가고 그 중재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피신청인 측에 대해서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럼 피신청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겠죠. 답변을 할 것이고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 중재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중재판정부와 이제 사무국의 회의가 진행이 되고 각 이 당사자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어떤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교환이 되고 증거도 제출되고 그리고 이제 심리가 진행이 되고 그 심리가 끝났을 때 이제 절차가 끝나면서 중재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내리는 보통 이런 큰 흐름으로 중재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재 절차의 기본 원칙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유로이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재판정부가 의도하거나 아니면 그 각 나라의 중재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면 조금 곤란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려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동등 대의 원칙과 충분한 변론 기회 부여가 중재 절차의 기본 원칙인데 신청인이든 중재 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당사자들은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동등한 대우. 누구를 차별하거나 뭐 어떤 차등의 어떤 기회나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신청인이 됐든 피신청인이 됐든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보면 중재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당사자의 어떤 권한, 당사자의 기회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 판정 자체에 취소나 집행 거부 사유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동등하게 그리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직권 탐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직권 탐지주의. 법률 용어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직권 탐지주의와 변론주의란 말이 등장을 해요. 변론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민사소송 같은 데서 이런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 민사소송이 붙었을 때 누군가가 누구를 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제 맞은 사람이 그 때린 사람을 고발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증거를 가져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변론주의예요. 변론주의. 근데 직권 탐지주의는 뭐냐면 법원이 그 어떤 법률적인 어떤 분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떤 공공의 이익에 합치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원이 스스로 증거 조사를 하고 증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주의. 그게 이제 직권 탐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중재 절차에 있어서는 중재 판정부가 직권 탐지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인들이 뭐 이런 사안들, 뭐 이런 기본적인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어떤 증거를 가져오겠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더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하면은 요청을 하거나 해서 확인을 해서 판정을 내리는 기초로,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직접 알아본다. 그 뜻입니다. 직권탐지주의는. 자, 그 다음에 포기의 원칙이 있는데, 자, 중재 절차의 진행이나 아니면 당사자들 혹은 중재인 어떤 선정 이런 데 있어서 만약에 절차적인, 제도적인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의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기피 신청을 하고 뭐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만약에 충분히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그게 포기의 원칙이고, 비공개 비밀 유지는 앞서도 중재인의 의무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재판과 다르게 재판은 공판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재판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최종적으로 법관이 판결을 내린 것도 판례로서 우리 한국의 법원에도 다 판례 정보를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주의인데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중재 절차는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나 판결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 절차의 기본 원칙까지 살펴봤고,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